요즘 젊은 여성들의 패션을 보느라면 겨울 멋쟁이는 얼어 죽고 여름 멋쟁이는 더워 죽는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건강인데 정 박사, 저래도 건강이 괜찮아요? 사실 걱정은 좀 되죠. 하지만 아름다움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또 스키니진과 레깅스 그리고 부츠인데요. 저 또한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포기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미를 추구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말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제 문제는 건강한 미인이 정말 멋쟁인데 오늘은 그래서 젊은 여성과 주부들에게 특히 발생하기 쉬운 하지 정맥류, 네. 이게 어떤 생활으로 습관으로 생기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아유, 이게 다 뭐야? 웜에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이러니까 내가 한시도 쉴 수가 없잖아. 아이, 지겨워. 아이, 지겨워. 빨리 치워야지. 임신 8개월째인 부풀어 씨.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밀린 집안일로 시작된다. 아이고, 이번엔 또 빨래야? 어려. 어떻게 이놈의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냐. 너무 오래 쭈그려 앉아 있었더니 치가 났나 봐.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이 많구먼. 맞다. 이불 빨래랑 커튼 빨래도 해야 되는데. 빨래 갖고 와야지. 이놈의 집안일은 끝이 없어. 아니, 그 몸으로 무슨 이불 빨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허허, 이거 불안해서 못 보겠네. 설마 지금 그걸 혼자서 다 하겠다는 거야? 계속되는 집안일로 늘 바쁜 부풀어 씨. 만삭의 몸이지만 그녀는 도무지 쉴 수가 없다. 임신까지 한 사람이 대체 뭐 하는 거요? 이봐, 조심하라고. 내일 모레면 애 낳을 여자가 이런 거 들으면 어떡혀? 네 건강도 생각해야지. 얼른 가서 쉬어. 예? 쉬면 집안일은 누가 해? 아직 이불 빨래도 남았구만. 뭔 놈에 이렇게 허벌나게 한디야? 네가 이 집 식모야 뭐여? 그러지 말고 온 김에 다리나 좀 주물러줘. 몸도 무거워지고 하니까 다리도 묵직해서 죽겠네. 출산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부풀어 씨. 시원해. 다리가 이게 뭐여? 이거 혈관 튀어나온 거 좀 봐. 첫째 둘째 가졌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 대체 살이 얼마나 찐 거야? 25, 30. 30? 그 몸으로 집안일 한다고? 살이 이렇게 쪄서 어쩐디야? 너 그러다 큰일 나겠어, 큰일 나. 큰일은 무슨,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맞다. 나 장 보러 가야 돼. 원래? 뭔 말을 이렇게 안 듣는디야? 엄마가 쉬라고 안 오냐? 이봐, 말 좀 들어. 그만 좀 쉬어. 에이, 갑자기 왜 그래? 뭐야, 어디 왜 안 좋아? 어디 아파? 그러게 무리할 때 알아봤다니까. 이봐, 괜찮아? 어서 오세요. 우리 고객 너무 오랜만에 왔다. 이쪽으로 10년차 앉으세요. 헤어 디자이너 무다리 씨.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패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고객을 대하는 무다리 씨만의 서비스 매너인 셈이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대체 언제 한번 앉아보는 거야? 다리가 고생이네, 고생. 안녕히 가세요. 힘들다. 다리 아파 죽겠다, 야. 어머, 또 다리 아프니? 그러지 말고 병원을 좀 가보지 그래.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뭐. 나 우리 엄마 닮아서 이러잖아. 어렸을 때부터 좀만 걸어도 다리가 엄청 붓더라고. 그런 애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으니 오죽하겠어. 그러지 말고 좀 앉아서 쉬어. 그럴 시간이 어딨어. 늘 끊이질 않는 손님들 때문에 매일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하는 무다리 씨.
이렇듯 그녀의 하루는 힘들기만 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 유후후. 뭐야 왜 이래? 으아, 이 여자 다리 왜 이래? 아우 너 다리 왜 그래? 아우 징그러. 아우. 이거 얼마 전부터 이러더라. 괜찮아지겠지 뭐. 아유 그럼 좀 쉬든가. 아유 미련 어기는. 요새 다리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밤마다 다리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니까. 어이구 다리가 아플 때는 뜨끈뜨끈한 핫팩이나 뜨끈뜨끈한 족욕으로 뜨끈뜨끈하게 지져주면 얼마나 개운한데. 그래? 에? 갑자기 웬 뭘? 지금 뭐 하는 거요? 다리 아플 때는 족욕이 좋다 그랬지. 발 한번 넣어볼까? 근데 이봐, 그거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거야? 동료의 충고에 귀가 솔깃해진 무다리 씨. 틈만 나면 뜨거운 물에 족욕을 하고 다리에 핫팩을 두르곤 하는데 허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못 자고 뒤척거리는 거야. 보아하니 또 다리가 아픈 거구만. 아우 다리. 아우 다리. 그러게 좀 쉬어가며 일하랬잖아. 이봐, 괜찮아? 극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부프로 무다리 씨.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파했던 것일까? 네, 홀몸이 아니라고 해도 집안일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임산부의 몸으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두 사람 모두 다리 통증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임산부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엄마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저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면은 자라는 아기에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울퉁불퉁 튀어나온 다리 핏줄이 이 산모의 건강에 어떻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왼종일 서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주 열심히 일한 훈장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다리 그리고 예쁜 다리를 만들어 주실 인하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김정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화면에서 본 것처럼 다리 통증 때문에 두 주인공이 갑자기 주저앉게 된 이유가 그냥 무리하게 일을 해서 그 이유만을 갖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래 서서 일을 할 경우에 우리 하지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지 정맥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다리에 통증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지 정맥류라고 그런다고 처음부터 이게 정맥이 튀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우리 사타구니 있는 부위에 그 정맥의 판막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위는 좀 피부에 깊숙이 있어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무릎 이하 부위에 이 정맥이 조금 튀어나오는 정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임산부에게 이런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산부에게 이제 하지 정맥류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보통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하고는 좀 다른데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태아가 자궁을 좀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박된 그 자궁이 압박이 되면은 정맥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정맥압이 증가돼서 하지 정맥류가 좀 더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에 관련된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혈관이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더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임신과 관련된 그런 하지 정맥류는 출산과 동시에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네. 출산 후에는 이 정맥의 그 순환이 정상으로 되고 정맥압이 정상으로 되면은 확장된 혈관이 되게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임신 후에도 이제 정맥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한 20% 정도에서는 정맥류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정맥류가 임신 때 나타났을 경우에 이 좀 예방적인 조치를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도 대체로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건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잘 생기나요? 이게 체질적인 문제도 있나요? 네, 정맥류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우선 연령, 성별, 비만, 그다음에 서서 일하는 직업, 임신,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연령은 보통 40대부터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성별로는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만한 경우, 이런 경우도 정맥류가 더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서 일을 하는 직업 또는 뭐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가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그 딸도 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 지금 뭐 하지 정맥류를 잘 생기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리에 심하게 있는 경우는 누구나 봐도 알겠지만 혹시 미리 혹시 하지 정맥류의 증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또 있을까요? 네, 하지 정맥류는 그 처음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우선 이 무릎 이하 부위에 정맥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는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정상으로는 하지가 이게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조금 묵직해진다거나 또는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하지 정맥류가 조금 더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그 피부의 색소가 검게 변한다거나 궤양이 생긴다거나 정맥에 염증이 생겨서 빨갛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가끔 목욕이나 찜질도 도움이 되나요?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목욕이나 찜질을 하게 되면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정맥류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한 찜질은 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하지 정맥류가 생기면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다리가 붓고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문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 혈관의 상태를 확인한다. 혈관 도플러 검사로 하지 정맥 환자들 그 역류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또 역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겉정맥인지 속정맥인지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보존요법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예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정맥 내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이 역류하면 혈관의 상태와 병변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정맥 치료법은 역류가 되는 포인트를 결차를 하고 그다음에 망가진 정맥을 제거해 주는 것이 광범위 정맥류 발거수술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서는 정맥 안에다가 우리가 관을 삽입을 해서 정확히 정맥 안을 열에이저나 혹은 뭐 고주파 같은 여론을 이용해서 태우면은 그 정맥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류 부위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이제 제대로 순환이 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방법은 화학적인 그 약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합니다. 혈관 경화요법은 확장된 정맥에 경화제를 주입시켜 망가진 혈관을 섬유화해 없애는 치료법으로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초기 환자에게 시행한다. 혈관 경화요법은 가는 혈관에만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서 가는 혈관 안으로만 약물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약물이 셀 경우에 혈관 주위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 안에 약물이 잘 들어가서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주위 혈관들의 피부 착색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굵은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정맥류의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한데 이때
레이저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혈관 내막을 태워 역류 현상을 차단하는 혈관 레이저 폐쇄술로 하지 정맥류를 치료한다. 혈관 레이저 폐쇄술 단점은 시행된 지가 6년 정도밖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재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일반 발거술에 비해서 혈관을 제거하는 발거술보다 비용적인 부담이 좀 크다는 거. 또 하나는 혈관 내 레이저 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주위 조직에 손상을 입어서 염증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지 정맥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로 문제가 되는 복제 정맥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데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의 단점은 피부 절개창이 여러 군데 생긴다는 것이고요. 정맥류를 제거하는 과정에 생기는 이제 그 멍이라든지 출혈, 피하 출혈과 연관돼서 상당 기간 환자분이 이제 수술한 부위가 얼얼하고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맥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그 옆에 있는 그런 정맥 신경들, 피부 신경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 손상 부위 하방에 주로 발목이나 발 뒤꿈치 이런 부위에 감각을 좀 굉장히 떨어져서 혹은 아파하는 그런 환자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 후 남아있는 관통 정맥을 정리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하게 구불거리는 정맥류를 치료할 때는 보행성 정맥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말끔하게 하지 정맥류를 치료했다면 치료 후에는 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하지 정맥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자. 네, 한 번 발생하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 혈관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 혈관들을 제거를 해도요, 어떤 혈액의 순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하지 정맥류가 주로 발생하는 혈관은 그 우리 몸에서 크게 그 복제 정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복제 정맥이 하지 혈량의 5% 정도밖에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지 정맥류를 제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하지 정맥류가 이제 이 팽창이 돼서 혈류가 이렇게 저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그래요. 이걸 먼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나요? 네, 하지 정맥류는 그 자체로는 그 이제 미용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위축을 준다거나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하지 정맥류를 방치할 경우에는 그 통증,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정맥염이나 또는 그 피부에 궤양 이런 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생활하기 불편하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결국 이것도 생활 습관 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들이 저희가 필요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서서 다니면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숙명적인 질환이 바로 하지 정맥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경미한 정맥류를 포함할 경우 이 하지 정맥류는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무릎 아래쪽에 하지 정맥의 압력을 감소시키느냐, 또는 이 팽창된 혈류를 재빨리 어떻게 환류를 시키느냐,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이제 조금 제자리 걸음 한다거나 좀 장시간 서 있을 경우에는 무릎을 좀 올려준다거나 안 그러면은 이 스타킹을 착용한다거나 이런 예방적인 대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이 운동도 적절하게 하면 도움이 되나요? 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유산소 운동, 특히 걷는 운동이 이 하지 정맥의 순환에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 역시 걷는 운동도 하지정맥류에 큰 그렇죠. 도움을 예. 주는군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인하대학교 병원 김정태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정맥류 미용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셨죠? 근데 혈액순환 장애 또 피부 궤양 이런 것들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거나 또는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지정맥류가 아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쉰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서 있으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자주 자세를 바꿔준다든가 1시간에 5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다. 이런 습관도 이 하지정맥류 예방 치료에는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건강한 다리, 예쁜 다리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